유럽인들이 남아메리카에 도착하기 전 안데스 산맥에는 수백만 명의 백성을 거느린 강력한 제국이 존재했습니다. 오늘날의 페루를 중심으로 에콰도르와 볼리비아, 칠레 북부와 아르헨티나 일부까지 지배했던 잉카 제국입니다. 잉카는 남아메리카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험준한 산악지대에 수천 킬로미터의 도로망을 건설했고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했습니다. 당시 남아메리카에서 잉카와 맞설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32년 스페인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이끄는 병력이 잉카 땅에 도착합니다. 그 수는 겨우 168명. 그리고 불과 몇 년 뒤 남미 최강의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총과 말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스페인 군대는 철제 무기와 화승총 그리고 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잉카인들은 철제 무기나 화약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168명이 수백만 명의 제국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잉카를 가장 먼저 공격한 것은 스페인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도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연두였습니다. 유럽인들이 신대륙으로 가져온 천연두는 사람을 따라 이동하며 남아메리카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문제는 원주민들이 이 질병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유럽에서는 오랜 세월 반복적으로 유행하면서 어느 정도 면역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천연두는 완전히 새로운 재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전체가 무너질 정도의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짓던 사람들도 쓰러졌고 군대를 이끌던 장군들도 쓰러졌습니다. 아이와 노인뿐 아니라 건강한 성인들까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살아남은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치료 방법도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잉카 제국은 외부의 적과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큰 상처를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황제였던 후아이나 카팍도 천연두로 추정되는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황제의 후계자까지 세상을 떠났다는 점이었습니다. 강력한 제국을 이끌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권력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결국 제국 전체를 뒤흔드는 내전으로 이어집니다. 황제의 두 아들인 우아스카르와 아타왈파가 왕위를 놓고 맞서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치적 경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점점 커졌고 결국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이제 제국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서로를 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귀족들은 서로 다른 편에 섰습니다. 장군들도 갈라졌습니다. 어떤 지역은 우아스카르를 지지했고 또 다른 지역은 아타왈파를 지지했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제국은 둘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마을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군대는 외부 침략에 대비하기보다 서로를 공격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행정체계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황제의 명령 하나로 움직이던 국가가 점점 분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타왈파가 승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손에 넣은 것은 강한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천연두와 내전으로 지쳐버린 제국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사라졌고 지역 간 갈등도 남아 있었습니다. 국가는 하나였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피사로는 여러 차례 탐험을 통해 잉카 제국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전으로 혼란에 빠진 잉카를 정복할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피사로에게는 또 다른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잉카 지배에 불만을 품은 일부 원주민 세력이 스페인 편에 섰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의 제국이었지만 내부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피사로는 숫자로만 보면 압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소수의 병력으로 거대한 제국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잉카의 약점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천연두와 내전으로 국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정면 승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제국 전체와 싸우는 대신 황제 한 사람을 노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카하마르카에서 실행되게 됩니다. 아타오알파는 자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만 명의 병력을 거느린 황제가 고작 168명의 외국인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페인 측이 제안한 회담에 응하게 됩니다. 당시 아타오알파 주변의 장군들과 병사들도 내전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스페인인들은 숫자도 적었고 낯선 땅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봐도 잉카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사로는 전혀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붙잡아 잉카 제국 전체를 흔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회담 당일, 아타오알파는 화려한 행렬과 함께 광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수행원들이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전투가 아니라 회담을 하러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광장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안과 골목 곳곳에는 스페인 병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순간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말을 탄 기병대가 돌진했고 숨어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광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잉카인들 중에는 말을 본 적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수행원들은 황제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졌고 결국 아타오알파는 포로가 되고 맙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체포가 아니었습니다. 잉카 제국 전체의 운명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잉카는 황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가였습니다. 황제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가 적의 손에 붙잡혀 버린 것입니다. 많은 장군들과 관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강력했던 제국은 황제 한 사람의 부재로 인해 방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포로가 된 아타오알파는 자신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거대한 제안을 합니다. 방 하나를 금으로 가득 채우고 또 다른 2개의 방을 은으로 채워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잉카인들에게 금은 유럽인들처럼 돈의 의미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더 컸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인들에게 금은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잉카 제국 곳곳에서 금과 은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장신구와 장식품들이 녹여졌고 귀중한 물건들이 카하마르카로 운반되었습니다. 방은 점점 금과 은으로 채워졌습니다. 훗날 이것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몸값 거래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스페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몸값을 받은 뒤에도 아타오알파를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판이라는 이름의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뒤 황제를 처형했습니다. 아타오알파가 처형된 뒤에도 저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망코 잉카를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났고 빌카밤바에서 마지막 저항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1572년 마지막 잉카 통치자 투팍 아마루가 체포되어 처형됩니다. 이 사건을 끝으로 잉카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잉카는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케추아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루와 볼리비아 곳곳에는 잉카 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추픽추는 지금도 당시 문명의 놀라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국은 사라졌지만 문화는 살아남은 것입니다. 잉카 제국은 단순히 168명에게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천연두가 국가를 약하게 만들었고 내전이 제국을 분열시켰으며 내부의 불만 세력이 균열을 키웠고 그 틈을 스페인이 파고든 것입니다. 만약 천연두가 퍼지지 않았다면, 만약 형제 간의 내전이 없었다면, 만약 피사로가 조금만 늦게 도착했다면 남아메리카의 역사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168명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잉카를 무너뜨린 것은 어느 한 번의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강한 제국도 내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미 최강의 제국 잉카가 멸망한 진짜 이유였습니다.